이슈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여러분께서 양쪽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자녀 있으시잖아요. 네, 네. 예. 자녀 이름은 직접 지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저희 시부모님이 알아서 예, 이름 짓는 데 가서 지었어요. 장명소의 도움을. 네. 손 변호사님. 저는 그냥 제가 만들었습니다. 혹시 순 우리말 이름인 자녀? 아니, 한자. 한자 두 분 다. 네. 평범한 세 글자. 아주 평범합니다. 아주 평범한 세 글자. 예, 참 다양한 이름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요즘 이 이름을 둘러싼 논란이 여러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뭔고 하니 아들의 딸의 이름을 지을 때 기준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주민센터에서 이름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는 잠시 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일단 재판정 주제부터 발표합니다. 오늘 재판정. 이름에 대한 법적 규제. 과연 타당한가 부당한가 이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변호사 입장부터 좀 확인하죠. 이 변호사님.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번에 그 문제가 된 것들이 이름에 한글하고 한자를 혼합해서 사용한 출생신고는 수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가족관계 등록 예규 하나 하고 예.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이나 한자를 사용하되 그 통상 사용하는 한자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왜 그렇게 꼭 해야만 하느냐. 장명권이라고 하는 거 부당하다. 침해를 받냐. 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금지하면 안 된다. 규제 안 된다. 부당하다는 입장. 노 변호사님. 손 변호사님은 그러면은 정당하다. 좀 규제해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네, 규제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라는 불가피하다. 네. 여러분 의견 보내주십시오. 지금부터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습니다. 저는요. 사실 이름 짓는데 규제가 있다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름 짓는 건 정말 그냥 개인 자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성 빼고 5자를 넘으면 안 되고 한글하고 한자를 혼용해도 안 되고 한자도 8천여 자 안에서만 써야 되고 부모와 같은 이름은 당연히 안 되고 생각보다 제한이 적지가 않더라고요. 손 변호사님. 네. 최근에 문제가 된 실제 사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네. 하나는 뭡니까? 네. 그 이름에 이름을 지을 때 자녀 이름을 지을 때 한자를 쓸 수 있죠. 그런데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하고 쉽게 잘 쓰지 않는 한자 이름으로 자녀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한 부모가. 예. 네. 그 한자가 이제 사모할 로자예요. 사모할 로. 저도 처음 봤는데 되게 어렵네요. 되게. 일단 읽기가 굉장히 어렵고. 일단 그 모양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획수도 많고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한자인데. 사모할 로자를 쓰고 싶었던 어떤 부모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행 그 법에 따르면은 8,142글자.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이름 실생 신고할 수 있는 그런 한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모할 로자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던 겁니다.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생 신고가 결국은 이제 그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헌법재판소가 검토를 했지만 6대3으로 의견이 갈렸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결정을 내렸죠. 합헌이다. 그렇습니다. 규제하는 게 적당하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 사례였고요. 두 번째 사례는 뭐였습니까,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 주민센터에서 이름 신고를 안 받아준 건데요. 그 자녀 이름에다가 그 성 다음에 이름이 보통 2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한자하고 순 우리말 한글을 섞었어요. 한자씩. 어떤 이름이었어요? 윤별이라고 하는 이제 빛날 윤자라는 한문에다가 순 우리말인 별자를 붙여서 윤별. 그래서 나 윤별 이렇게 지었는데 성뒤의 이름이 둘 다 한자거나 둘 다 우리말이어야 된다 이러면서 거부한 거죠. 이거는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해가 안 가죠. 한자 하나, 한글 하나만 안 되고 한글로 쓰려면 싹 한글로 쓰고 한자로 쓰려면 싹 한자로 써라 이런 제한이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박하늘, 뭐 별님, 구름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이름 특이한 이름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나중에는 또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가 이거 질문 드리려고 했거든요. 제가 아는 경우는 박,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이렇게 씨가 있어요. 정말 있어요. 제가 인터뷰도 했거든요. 주민등록증에도 박,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적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가? 예, 그랬더니 뭐 이게 출생 신고 때만 이런 제한이 있는 거고 나중에 개명 신청해서 허가가 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출생 신고 때만 이름 제한이 있다. 그럼 또 왜 그럼 출생 신고 때만 이름 제한이 있는 거야? 이런 물음이 또 생기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규제가 부당하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노변 혹은 부당 보내주시면 되고요. 필요하다, 적절하다 생각하시면 손변, 정당, 뭐 적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가 보죠. 먼저 노 변호사님. 네네.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너무 부당하죠. 이름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 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구분이 되는 것이 사실 첫 번째 목표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르기 쉬운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근데 반드시 상용 한자라고 하는 그 8142자에서만 사용해야 되고 사용 빈도가 적은 한자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또 왜 우리나라 말하고 한문하고 섞어서 쓰면 안 되는지. 물론 영어식으로 쓰는 것도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예. 결론적으로 이런 제한이 있다는 이유는 뭐 행정적인 시스템의 편의상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장명권이라고 하는 행복추구권을 이렇게 정말 침해하는데도 괜찮다는 것인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장명권은 행복추구권에 해당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에요.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보시면 안 되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가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르겠다. 내 이름 내가 이렇게 만든다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부모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부모 태어나서는 뭐 어떤 누구도 스스로 이름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다면 일단 지금 이 단계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 권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가 물론 존재하고 존중받아야 되죠. 하지만 과연 아무런 제한도 할 수 없는 그런 권리이냐.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 성질, 이런 권리의 성질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한이 가능한 성질을 지니고 있고, 또한 제한의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필요성? 이게 참 저도 이거를 좀 준비하면서 한글과 한자의 차이점. 특히나 이제 우리의 그런 글인 한글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이제 우리 한글을 조합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글자와 발음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름을. 그렇죠. 그런데 한자에는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표의 문자, 뜻 문자다 보니까 지금도 한자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그리고 또 같은 그런 한자 문화권이지만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중국의 그런 고전적인 한자. 그 한자뿐만 아니라 지금 뭐 베트남에서 만들어지는 한자, 대만, 일본,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진 한자도 있습니다. 신조 한자들이 계속 생산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름으로 등록해 주려면 문제점이 뭐가 있냐? 바로 전산화의 역설이 있습니다. 아까 주민센터에서는 이름을 다 전산화시키는데. 그렇습니다. 예전에 손으로 쓸 때는 사실은 그냥 하면 되는데 오히려 편리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해놨더니 이걸 전부 이 무수하게 많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한자를 다 전산 처리하는 것은 굉장한 비용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로 한계를 지어주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느냐라는 입장. 불가피하다. 청취자 문자 지금 들어옵니다. 청취자 0028님은 이름 짓는 게 장난인가요? 부모가 누군가 자식의 그 이름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분은 제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신대요. 반면에 4005님은 이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특히 요즘은 뭐 제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영어로 JANE 이런 제인 같은 것들도 다 쓰게 해줘야 된다.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들어오네요. 문자 보내주시고요.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 많은 한자 신조어를 그럼 계속 추가하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상용 한자 8142자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건 아주 희귀하고 아주 특이하고 정말 우리도 듣도 보도 못했지만 본인이 혼자 예를 들면 이상한 글자들을 조합해가지고 이것을 한자의 뭐 이름을 뭐라고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기되는 것 이런 걸 예의를 들고 계시는데, 그러면 만약에 상용 한자 우리가 이제 보통 빈번하게 많이 사용되는 한자를 1순위부터 맨 끝에 번까지 지금 해놓으면 허용되는 거는 8142번까지는 허용이 되고 8143번째 한자는 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왜 8142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근거냐? 왜 그렇게 마음대로 나라가 정해놓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8143번, 8144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한자라고 해서 우리가
아주 전혀 처음 들어보는 그런 한자가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행정 전산화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면은 정부가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렇죠. 신조어 나오면 그래서 넣어줘라 이 말씀이세요. 근데 신조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내가 혼자 만들어서 쓴다고 신조어가 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글자여야지 이게 신조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괜찮다 혹은 이거는 글자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당연히 넣어줘야지. 왜 8142라고 하는 걸 임의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그 가지수 안에서만 꼭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냐 이거죠. 그런데 청취자 한 분은 이제 손변 편을 드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신조어를 막 넣고 이러다 보면 전산화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럼 그 오류 때문에 아이의 인생이 꼬일 수도 있다. 뭔가 그렇기 때문에 좀 테두리를 정해놓을 필요는 있다라는 질문을 한 분이 주셨네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그 이름을 등록할 때만 그걸 안 받아들여주고 다음부터는 개명 신청하면 받아준다니까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해요? 그건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 개명 신청은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 바꿀 때는 또 바꿔주거든요. 네.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와 내가 내 이름을 정할 수 있는 권리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권리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내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보다 부모가 아주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된 그런 자녀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는 좀 더 제한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또한 또 하나가 지금 8,100자, 8,142글자로 제한하는 게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몇 글자까지 늘리면은 문제가 없겠느냐. 이거는 그동안 계속 늘려오고 있어요. 실제로도. 지금 이걸 범위를 쓸 수 있는 그런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를 늘리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 8,000글자가 너무 적다라는 문제라면은 늘리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이런 제한이 가능하냐 제한을 없애야 되느냐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제한을 없앨 경우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행정적인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그런 잘 쓰지 않는 한자를 전산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시간과 비용을 쓰는 것이 합당하냐.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 사회적인 비용들 내는 게 합당하느냐.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이제 개명할 수 있는 권리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본인 이름을 다르게 불러달라고 하는 거 하고 부모가 장명하는 권리는 다르다 말씀하셨는데 부모가 애 태어나자마자 A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했는데 보니까 애가 2살 때, 3살 때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개명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개명 신청한 게 아니고 부모가 개명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개명 신청하면서 8,142 한자 내가 아닌 그걸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걸 받아들여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 전산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명하는 권리라고 하는 게 반드시 그 본인의 것으로만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본인이 개명 신청하든 누가 신청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름에다가 그 상용 한자만 반드시 넣어야 되느냐. 왜 제한을 두느냐. 그러니까 이게 자기 문제냐 엄마 문제냐 아빠 문제냐가 아니라 왜 제한을 처음부터 두느냐. 거기에다 근본적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 그럼 사회적 비용이 들면 그냥 계속 드는 게 맞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현재도 지금 사회적 비용이 들어도 본인들이 지금 신청하면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개명 신청하는 거. 그것하고의 차이는 뭐냐는 거죠. 그것하고의 차이는 뭐냐? 손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개명을 할 때 이런 8,142글자 이외에 다 지금 시스템상으로 등록을 해주나요? 그러면 지금? 8,142자 안에서는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이외의 새로운 글자를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를 제외한 임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를 거. 시스템적으로 해가지고 등록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아까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워 우리 씨. 이분은 처음에는 등록 안 받으니까 일반적인 이름 썼다가 나중에 개명해서 이렇게 복잡한 이름이 됐잖아요. 바꾼 거예요. 이거는 그 글자 수의 5글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그 한자를 맞아요. 등록한 건 아닌 이제 것 같아요. 글자 수 넘기는. 그러니까 제 말은 글자 수가 이렇게 쭈루루 넘어가는 거는 괜찮고 조금 어려운 한자가 들어가는 건 왜 안 되냐는 거죠. 그 한자를 위해서 전산 시스템 자판을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게 뭐냐면은 5글자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름이 한글로 하더라도. 그러면은 5글자 넘어가는 거는 그 이후의 것들은 전부 다 전산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복잡하게. 이게 지금 한 글자, 2글자, 몇 글자입니까? 엄청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하고 한자에서 획 하나 더 그어서 전산상이 없는 걸 더 만들어서 넣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결국 거죠. 조금 뭔가 불편함이 있고 고치는 게 복잡하더라도 못할 일은 아니다. 그럼요. 비용을 투자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노 변호사는 하시는 거예요. 손 변호사님 지금 뭔가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아니요. 아니라 지금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과거에도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그런 결정을 하면서 예. 이름에도 국가가 일정한 규율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지금 일관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취자, 예. 네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게 결국은 본인이 부르고 싶은 거, 뭐 예명을 부르든 가명을 부르든 아니면 가족끼리 부르든 이거 아무거나 쓰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국가 시스템 내에서 이름을 등록을 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국가의 규율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건데 예. 그렇다면 이거는 국가에서 만든 현행 그런 제도 중에 아주 일부인 예. 8,000글자로 한자 제한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그러면 한글하고 한자를 하나씩 섞어서 쓰면 왜 안 되는 거죠? 그거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거 왠지 모르겠어요. 왜 안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청취자 3107님이 저는 이름에 어느 정도 규제, 제한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출생신고할 때는 부모에 의해 지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지은 이름 때문에 평생 놀림받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신 중에 둘리라고 불렀다가 이걸 그냥 이름으로 쓰는 경우를 이분은 보셨대요. 너무 귀엽다. 이런 거 제한 장난치지 못하게 긴 이름을 써서 본인은 아이는 너무 싫은데 계속 이름으로 불려야 되는 경우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요 얘기하니까 전 생각나는 게 김말동씨 계세요. 김치국, 바가지. 뭐 고기판이라는 진짜 영등포구 의원도 계세요. 그분들이요. 그 뒷이름들이 전부 다 한자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한자 그쵸? 이름들만 풀어보면 되게 멋있는 얘기예요. 뜻이에요. 멋있어요. 근데 이 8,142자 안에 들어가는 한자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허용을 해줍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허용을 해줘도 이상한 이름은 나온다. 아이가 놀림받는 이름은 나온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어쨌든 이제 제한을 두자는 의견을 3107님은 하셨는데 이선호님 청취자님은 저는 노변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름 때문에 발생하는 그 사회적 비용이란 게 인간의 장명권, 그 자유권보다 중요하단 말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무 딱 와닿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슬슬 해야 됩니다. 이름의 규제가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이 규제 때문에 최근 여러 가지 사안들이 법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 건데요. 여러분의 의견 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헌재에 올라가 있는 이 소송건이 많이 있거든요. 규제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손변, 적당, 적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부당하다, 노변, 부당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샵 1212, 예,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네, 그 전산화하는데 시스템상 어렵고 뭐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했는데요. 예. 이렇게 지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국민들이 법원에 개명 신청하고 또 소송 내고 헌재 헌법소원 내는 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비용도 따져봐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얘기를 하더라도. 그들이 고통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개명 신청 많죠. 물론 2014년만 해도 1년에 15만 건이 넘는 신청건 수가 있었는데 뭐 제 짐작에는 이런 그 상용 이름용 한자 그 내에서 바꾸는 그런 신청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자, 장명권에 대한 문제. 법원이 지금까지는 정부의 규제가 맞다. 합헌을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자, 정리를 좀 해도 될까요? 네. 문자를 조금 더 보자고 하시네요. 2364님. 규제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질서란 게 있어야 됩니다.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므로 학교나 기타 생활을 할 때 서로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규제, 이름 글자 수 제한이라든지 한자 한글 혼용이라든지 또 한자도 어느 정도 8,000자 안에서 쓰라 이런 규제가 필요하다 하셨어요. 반면에 4033님은 법이란 건 국민들 살기에 편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이거는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을 규제하고 있는 거라고 보신다. 이분은 정반대의 입장을 주신 분도 계세요. 8888님. 이분 8888님이세요. 이름 사용 금지라니요. 이거 참 전 근대적인 생각입니다. 조선시대 사고방식이다 하신 분 계세요. 반면에 6585님은 아이들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부모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적절하다. 행복권이란 게 대체 누구의 행복입니까? 부모 행복입니까? 자신의 행복입니까? 이런 문자가 들어옵니다. 예,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나왔군요. 이렇게. 예. 이름 사용의 법적인 규제. 지금처럼 있는 게 적당하다. 아니다. 부당하다. 우리 청취자들의 선택은 62% 대 38%, 62대 38로 부당하다. 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손 변호사님. 네.
결국은 한자와 한글 혼용이 왜 안 되는지는 잘 모르고. 네. 제가 모르는 상태로 지금 집에 가게 생겼네요. 모르는 네. 상태로. 요건 어디 법원에다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법원에서 이렇게 그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판결을 내리면서 추측을 했는데 짐작을 했죠. 법원도. 이제 그 앞 글자는 한자로 하고 뒷 글자는 우리 글로 한글로 하면은 앞에 거는 성으로 느껴진다. 이름이지만 성처럼 느껴진다. 아, 네. 무슨 남궁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그 착각 가능성 때문에 한 거 아니냐라고 짐작을 하는데 그거 역시 판결문의 짐작이에요. 근데 그거 역시 말이 안 되는 게 황보라는 성이 있거든요. 황이라는 성이 있고 만약에 제가 아는 어떤 기자는 황보연인데요. 그분이 성이 황보인지 성이 황씨인지 아직도 저는 모르거든요. 아, 황씨인지 황보씨인지 아직도 판단. 이름이 보연인지 이름이 연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좀 생각해볼 여러 가지 문제를 남기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소송도 많이 가는 주제여서요. 오늘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청취자 9689님, 라디오 재판정은 보이는 라디오로 좀 진행해 주세요 하셨는데 두 분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